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경찰 공지에 대해서는 금방 찾아올 건데 경찰청 앞에 있는 20층 건물을 그래서 내비시킨 데는 안 가고 내가 경찰청을 하니까 그리 갔다니까. 돌고 돌다가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한 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주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 경제 때문 아닙니다. 이 경영인 여러분들 때문에 먹고 살고 목에 힘주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한 60분 정도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30분 내로 끝내고 질문 간단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대로 가면 저가 통일된다 하니까 아마 그걸 놓고 안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2008년 말에 예편을 하고 2009년도에 사실 이 책을 처음 썼습니다. 그 당시 출판사에서 이 제목을 하면 책이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빠른 통일이 행복하게 사는 길 하면서 부제로 이대로 가면 저가 통일된다 했는데 어차피 책은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세상 여러분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잠이 안 오죠? 이대로 가면 저가 통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뭐 우리가 졌네.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저가 통일 되라고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자유통일을 이루어야만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이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손자들이 이어지고 8천만 우리 동포가 사람답게 사는 한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대로 가면 저가 통일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 사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분단돼서 70년간 통일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투쟁은 어느 한 체제로 끝날 때 끝납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도 신라에 의해서 통일되고 끝냈고 그 외에 한 500년간 평화를 누리다가 신라가 기울어지면서 후삼국 통일투쟁에서 고려 왕건에 의해서 통일됨으로써 이후에 한 1000년간을 우리가 외세에 의존했던 어쨌든 우리 단일 민족국가로 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잠깐 일본한테 내줬다가 광복을 맞아서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각자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사실 몰랐습니다. 민족 광복을 찾기 위해서 소련, 레닌, 스탈린 쪽에 가 있었던 우리 선지자들, 모택동에 가 있던 선지자들은 니꺼 내꺼 없이 모든 사유를 공동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 공산주의 초기에는 굉장히 그게 잘 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해방된 우리 민족은 공산주의 국가로 건설해야 되겠다고 이런 신념을 가졌던 겁니다. 거기에 사실은 공산주의 기본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은 북쪽의 허가이라든지 우리 남쪽의 박헌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졌던 사상가였어요. 반면에 미국에 가서 우리 이승만 박사는 배제죠. 그 다닐 때부터 선교사로부터 신문물을 받았고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건너가서 그 사회를 보면서 해방된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오신 거예요. 이 대립에서 소위 우파가 승리한 겁니다. 좌파가 졌죠.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좌파 우파가 건국 과정에 약간의 대립이 있었지만은 6.25 전쟁을 기다려 죽고 사는 싸움이 벌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내 내려왔는데 문제는 김일성에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목표가 우리 먹는 거였습니다. 걔들이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라고 규정을 하고 미국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통일하자. 김일성의 적화 통일 사상입니다. 이것을 줄기차게 목표를 삼으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통일 전술을 썼죠. 두 가지 전술입니다. 무력으로 찬스 모으면 무력으로 먹겠다는 무력 적화 통일 전략하고 하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인민전선 전략,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썼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들은 이승만 대통령님은 북진 자유통일을 신념을 가졌어요.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도 반공정신을 내세우면서 그분 자서전의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못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루 세끼 밥 먹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통일하겠다. 이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그분도 통치하셨어요. 그러다 그 이후부터는 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정치 세력들은 민주화. 이거를 그러시는데 우리 정치 세력 민주화를 이뤄놓고 나서는 국가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있어요. 정권 장악을 해서 대통령 내고 집권하는 여기 정치인들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김정일 손자에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이 적화 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력 적화 통일은 완성이 이미 저들의 힘으로 먹는 3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핵무기 필요 없이 우리 한반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미사일 장사정포 거기다 생화학탄 이미 30년 전에 무력 전쟁 다 준비 끝냈습니다. 그리고 간첩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서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고 미국 몰아넣고 이제 민족이 통일하자는 이 적화 통일 사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적화 통일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쟤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젊은 아이들이 정교조에서 뭐라고 가르쳤냐. 북한은 우리 동족이니까 절대 우리한테 핵 안 쓴다. 이북 놈들도 그리 얘기를 해요. 동족들한테 핵 안 쓴다. 미국 놈 미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놈들은 보통 민족 지키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와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이 미사일은 분명히 적화 통일 무력 적화 완결판입니다. 6.25 때 김일성이가 처음에 스탈린 찾아가서 전쟁하자 할 때 스탈린 반대합니다. 미군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찾아갑니다. 박헌영이 둘이 찾아가서 미군 개입하기 이전에 전쟁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모텔동이를 끌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3자가 합의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낙동강까지 갔을 때 미군이 들어옴으로써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엊그제 핵무기 개발한 것이 아니고 1954년부터 핵물리학자를 우소련에 보내서 계속 양성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또다시 무력 공격 찬스가 왔을 때 내려갈 때 미국이 또 개입하면은 그 주일 미군, 과학 미군 본토까지 때리겠다. 개입하지 말아라는 그 미군의 개입 억제용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 지금 언론이나 학자들이 미국 북한 체제 생존용이다. 대미 협상용이다 얘기를 하는데 대미 협상 핵무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 협상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협상 내용이 좋다. 우리 핵 동결하겠다는 거 포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우려하는 우라늄탄 개발이나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이건 없을 테니 우리하고 수교하자는 겁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수교하자. 한반도의 통일의 주도권을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거를 못해서 20년간 계속 협상해서 밀고 땡기고 그렇게 되면 월남처럼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걸 미국 전략가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국내 전략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도 그거 하고 미국이 지금까지는 정치권이나 조야에서 이 서로 맞아가지고 해왔는데 제가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는 이유 첫째 하나 그 국가의 모든 전략과 방향은 다르죠.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하느냐에 다릅니다. 회사는 경영 기업주가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인식하고 미국 모란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통치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제가 국방부에서 중령대 가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장군되고 사단장까지 나간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기무사령관을 했어요. 말기에 다 봤습니다. 그분들이 북한에 접근해서 올라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나름대로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제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한번 잘해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다가같이 대한민국을 미국 시민주고 미국으로 연방제하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람 머릿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못하는 천추의 한이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통령 경쟁할 때 야당 후보 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루지 못한 연방제 통일을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게 다 언론에 나왔어요. 이 지난번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도 연방제 통일을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혹자는 문재인 씨는 2인자고 헛개비고 실제 따로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문재인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 당시에 흥남철수선을 타고 거제도로 왔는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자유를 찾아서 온 게 아닙니다. 공산당 흥남지구 간부였어요. 중공군이 들어오니까 마음으로 데리고 탈출한 겁니다. 나머지 현재 전부 북한에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가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 때 나는 왜 문재인같이 사법고시도 되고 변호사도 하고 재산도 저보다 몇 배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런 상황을 가질까 의문을 굉장히 가졌어요. 그럴 때부터 밥상머리부터 교육받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빈손으로 월남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공산주의 북한 초기에는요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 향수 아들한테 자본주의 썩은 대한민국보다 북조선 공산주의 훨씬 낫다는 교육을 나는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분 자신이 그런 사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고영조 같은 변호사님이 문제는 빨갱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해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노골적으로 문제는 빨갱이 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쨌든 이분 자체가 이 대한민국을 미국 시민자로 인식하고 이제 미국 말에는 우리미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같은 지도자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같이 주사파 그것도 아주 꼴찌예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임종석이 학생운동할 때 80년대 각 대학에 그런 사상을 가진 아이들을 다 청와대에 다 있어진 장악이 돼 있다. 강요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대한민국을 미국 시민주고 이제 미국 말하는 우리 민족이 통일하자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좀 적화 통일된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 이승만 박사가 자본주의 자유통일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이 자유 사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나왔고 북한 김일성이는 소련 등에 옆에 와서 공산국가를 만들었다. 지도자의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은 어쨌든 군부 통치 끝내고 민주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평생 투쟁했고 집권해가 그런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 지도자의 사상과 생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 대한민국은 지도자와 지도층들이
그와 같은 김일성이 적화 통일 사상을 이것이 맞다고 신념하고 가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도자만 이러면 다행인데 우리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안 돼! 그거 안 돼! 이리 가야 돼! 하고 한 목소리를 내주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이 그런 사상이 맞다고 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사상이 지금 민족 간의 통일 투쟁을 하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기서 지면 김정은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든지 비참하게 처형해 죽어야 되는 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이제 우리도 왜 미국 눈치 보냐, 미국 놈 몰아내고 이제 우리 민족들이 손잡고 통일로 가야지 왜 지금도 저렇게 하느냐, 이 생각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편하고 제가 벌어놓은 돈은 없지만 연금 받아서 그동안에 처자식 떨어져서 살던 보상도 좀 받고 저도 골프도 좀 치고 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편에서 10년 동안 지금 그거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오래전부터 보안사에서 10년을 근무하면서 그 당시 다 북한 지령 내에서 움직이고 그 세력이 민주화를 위장해서 들어가는 다 봤단 말입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적가 통일된 10년 전에 내가 경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많이 돈 벌었도 이제 와서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단장 딱 나가보니까요,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저는 가면 딱 5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왔고 앞으로 이어갈 국가가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 모르겠냐 했을 때 60% 아이들이 정통성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몰라요. 30% 아이들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요. 10% 아이들은 북한에 있다고 답합니다. 저 끝나고 훈련소장 2002년 11월부터 2005년 말까지 제가 3년을 이 테스트. 두 번째, 통일감. 어떤 체제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야 한다.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로 해야 한다. 남북한 양체제 인연을 연방제로 해야 한다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60%가 연방제 통일, 60%가 연방, 30%는 역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10%는 공산주의로 북한으로 해야 된다고 당당히 답하는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북과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냐? 90%가 우리 동족이라는 겁니다. 대미가 미국이 우리에게 누구냐? 70%가 우리 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전부 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민족 간의 통일 투쟁은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군사적으로 첨단 무기가 있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상에 의해서 결정된 사상. 월남이 패명할 때 한번 보십시오. 월남하고 월명하고 그 당시 경제 차이가 지금 남북한보다 더 차이 났습니다. 군사력은 월남군은 미군이 갖다 주는 최첨단 무기로 당시 무장돼서 세계 4위 5위였습니다. 월명군은 군복도 없었고 전투 식량도 전투화도 없었어요. 소총도 3명 다 혼자로. 그러나 미제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해방해야 되겠다는 그 사상에 다 몰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군 손 떼고 딱 2년 만에 월남은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이대로 가면 적과 통일된 두 번째 이유는 지도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그런 생각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요, 지금 많은 단체들이 부정선거했다 그러고 지금 막 고발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지금 그런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창 씨 떨어졌을 때도 노무현 부정선거했다고 알려졌고 선거하면 개헌까지 했잖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 되니까 문재인 일파들은 4년 내내 부정선거했다 그러고 지금 그 댓글 사서 사범 잡아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문재인 되니까 문재인 부정선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안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꼴이 나는 거군요. 바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드는 동안에 북한하고 우리 내부에 와 있는 간첩들하고 6.25 건국과정에서 김일성의 편에 섰던 이 자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국민에게 가르친 겁니다. 대한민국 미국 시민이고 이제 미국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통일해야 하는 것이 민족이 갈 길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그런 아이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과거에 인명제를 할 때는 철저하게 사상 검증을 해버렸어요. 국가보안법 연좌제가 전두환 대통령 초기까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전두환 정부 들어와서 각종 규제에 반미 국가 그 연좌제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머리 좋은 그 후손들이 전부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무원시험 쳐가지고 제도권에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우게도 김일성이가 간첩을 난파해 돈을 지어와가지고 그 당시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우리 고시학원 시골에서 올라온 그 가난한 아이들한테 뒷돈 대주면서 판검사들 합격하고 돈 다 대주고 이 30년 넘었습니다. 이 실제 기업하는 사람도 김일성이 자금 가지고 한 사람 많습니다. 대학 교수, 학자 할 것 없이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북한보다 한 3배 정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면 우리가 북한을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통일의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민주화되는 나라니까 그 둘 다 달성했습니다. 북한보다 40배 이상 잘 사는 나라 됐고 자유와 인권이 넘치는 이런 자유국가가 됐죠. 그런데 북한의 국가 목표는 우리 먹는 거고 그거는 대한민국 미국 시민이고 미국 말하는 거 연방계 통일하려고 가르쳤는데 대한민국 60% 이상 국민이 그게 맞다고 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맨날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지 몰라도 이건 지금 우리 국민이 30%도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회적인 위치는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상전에서 패기 때문에 저가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경제인데 이 경제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요 빚더미에 놓여 있습니다. 빚더미에. 지금 IMF에서 우리 개인 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전부 부채 무더기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기업 부채가 지금 2,000조가 넘었습니다. 가계 부채도 1,500조가 넘었어요. 국가 부채 1,000조 샀다가 1,800조가 넘어버렸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한 5,000조 이상의 부채가 되는데 이 GDP 몇 조가 돼요. 전 세계가 재정학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곧 제2의 IMF를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기업인들이 수출을 잘하니까 달러 그래서 밥은 먹고 삽니다만은 그 구조가 심각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국민 전체가 절반이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자가 보유율은 이제 50%밖에 안 됩니다. 통계에 나와 있어요. 50%는 전세나 세방살이 하는데 이 집값, 전세, 세방살 값이 얼마나 올라버렸는지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잘 맞는 아이들은 그래도 요즘 처녀들이 30평인데 전세집을 얻어줘야 시집 옵니다. 제대로 문 박힌 여자들은 시골에는 장가를 못 가요. 전부 외국 여자들 데려가는 게 지금 농어촌 가보면 다 그런 식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청 30%는요. 정규은행 그래도 안 됩니다. 내일이라도 나라 팍 망해버리고 전쟁에 나서 디비셔프라고 생각하는 억하심장 가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안 만나봐서 그렇지만 실제 나라가 북한보다 잘 산다 하면서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정치하는 놈들이 계속 부추겨가지고 이 양극화가 없는 자본주의 국가가 없습니다. 이걸 부추겨가지고 대한민국을 썩어 빠진 자본주의. 그래서 이 경제도 차라리 북한은 다 같이 못 살면요 그 불만은 없어요. 우리 50년 60년대 불만이 있었습니까? 나라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내 팔자로 해서 팔자가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못 사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거로 다 만족하고 살았다고요. 잘 살게 되면서 시골에서 아이들이 머리 좋아서 서울 번대 왔는데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진대요. 오래전에 어느 대학 교수가 내한테 얘기하더라. 열심히 공부해 사법고시 행정고시 준비한 아이들하고 바로 데모식 활동 주사파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 김일성의 주체 사상, 적화 통일 사상이 맞도가는 아이들이 이 나라를 이제 완전하게 지워버렸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대로 두면은 절대로 이러면 못 이깁니다. 미국이 아직 포기 안 하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 안 하니까 버티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은 미국이 내려도 손 떼면은. 그래서 키신저가 트럼프 만나서 조언했잖아요. 북한 해가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바꿔라. 키신저가 파리 레두토하고 파리에서 평화협정한 장본인이 키신저입니다. 이 키신저가 최근에 트럼프한테 직접 조언을 합니다. 우리 미국은 북한 핵만 제거하면 되니까 한반도 주도권 북한한테 주고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철수하고 핵 포기하고 바꾸라 했잖아. 미국이 북한이 그걸 요구한 지 20년이 넘었다니까요. 미국이 포기 안 하니까 아직도 버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을 38년간 군생활을 하고 중장 달고 기무사령까지 한 놈이 이런 얘기하는 정말 참 창피하고 슬픕니다만은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봅니다. 첫째는 우리도 사상전에서 이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우리가 정말 문재인을 확 끌어내려버리고 우파 정권을 잡으면 좋겠지만은 우파 정권요 누굴 시킨다고 이 나라 되겠어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박근혜 만들어줬잖아요. 그 사람 10년 사이에 뭐 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명박은 눈치 빠르게 중도 선언하면서 걔들하고 적당히 타협하니까 임기는 보장하고 나갔어요. 박근혜 가자마자 이거 정체성 바로 잡아버려 정교조 법외노조 만들고 통진당 해산하고 국서교과서를 국정화시키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정책을 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김정은 참수작전해서 자유통일로 가려다가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언론에 나오는 거요 보면은 박근혜 의리하게 최순실 거등 하고 뭐 이래야 국정농단 했다지만은 역대 정권이 그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했어요. 박근혜야말로 깨끗한 통제를 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그런 세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쫓겨가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박근혜하고 이런 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 한번 나가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작년에 그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박근혜 만해진 피 묻은 거 처형하려고 묶어서 어제 앉혀놨고 삼성 이재용 묶어서 앉혀놨습니다. 거기 구호가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것이 촛불 정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유엔에 가서도 미국 가서도 G20 가서도 입만 벌리면 촛불혁명으로 됐고 촛불혁명 정신을 강조하고 청와대에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 정신을 요번에 개헌해서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정신을 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이렇게 앉아서 밥 먹고 난 물 안 먹어요. 정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저는 개헌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헌이 문재인 일파들이 하는 이 개헌이 통과되면 연방제 통일에 합법적으로 됩니다. 두 번째는 전시작전 통제권 지금 가져오려고 그러고 한미훈련 못하고 연기시키려고 자꾸 태클 겁니다. 이거 정말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와 버리고 하면요 한미동맹은 결정적으로 깨져버립니다. 그거 깨라고 그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안 된다. 한미동맹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그걸 관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그 분위기를 몰아서 가감한 대북 포용 정책으로 들어갈 겁니다. 북한에 달러 갖다 주고 두 놈 살려내면요. 미국이 선택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북핵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저가 통로만 되면 민족은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북폭을 들어대면요. 북한의 그 핵시설하고 핵심 시설을 파괴하려면 핵무기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 언론에 나오면 그냥 15분면 다 초토화 시킨다고 하는데 북한의 지하 군사 시설은 김정일 때부터 해놓은 이걸 우리가 군사 전문가 보면요. 핵무기를 들이대지 않고는 순간적으로 파괴가 안 됩니다. 어설피 손대면 바로 반격을 받아서 우리도 심한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못하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만약에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서 진정한 진실로 이놈들하고 손잡고 포용을 가면서 북미 대화를 계속 명분 삼아서 밀고 가면요. 트럼프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북폭으로 이어지면 우리 민족의 장래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차마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제2의 가저라 데프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종 황제께서 청나라 갔다 일본 갔다 러시아 아간파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하고 미국이 그 당시 가저라 때부터 조약해서 일본하고 멕시코, 필리핀 자기 갖는 조건이 한 거예요. 북쪽, 남쪽을 나누는 이런 운명적인 비극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절대 개헌을 저지해야 됩니다. 전시작전 통역 환수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이거 절대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북 포용 핵 포기를 하지 않은 전제조건 달려는 포용전의 지원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막죠? 무슨 힘으로 막겠습니까? 지금 야당 하는 꼴들 보세요. 정치인들 중에서 말 안 듣고 뺐다간 놈 몇 놈 지금 딱 찍어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가면서 넣잖아요. 온데기 보이는 거예요. 너 까불면 이런 식으로 죽어. 말 듣고 따라와 이 새끼들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세력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대국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11월 1일부터 박근혜 하야 정국 딱 들어올 때부터 제가 공복을 입고 연단에서 연설을 한 사람입니다. 저 보신 사람 있습니까? 네. 저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처자식이 있고 잘못되면 저도 묶여 들어가면 연금도 못 받고 저 모아놓은 재산 농구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신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적어도 100만 정도의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그냥 먹고 살고 더 잘 사는 얘기만 몰입했던 국민들이 그 현장에 나와서 연설을 듣고 이리저리 정규방송은 한 줄도 안 내줬어요. 이걸 보고 100만 국민이 깨어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3월 1일 날 국가 원로에 원로분들이 한 달 전에 저를 좀 보자 그래서 장경순 97세 원로 선배께서 보자 와서 갔더니 지금 태극기 집회도 4분 5일 돼 있고 온갖 단체들이 다 3.1절 저거 한다는데 이거 이러면 보수가 분열도 오합지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모아서 하나의 집단 집회를 할 수 허장문이 좀 해보시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인사로 갔다가 제가 붙들려가지고 3.1절 자유소 범국민 3.1절 국민대회를 하고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3.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3.1절 날 여러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기독교에서 금식 구국 기도 집회가 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 국가 원로의 주관으로 단상에서 구국 대회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제발 처자식들 좀 데리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여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100만 애국 국민들이 성조기를 들고 3월 1일 날 거기서 한미동맹을 부러지고 미국의 소중함을 부러지면 미국 전 CNN 뉴스 미국 다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포기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우리하고 함께할 프렌드가 저렇게 있구나 하는 자신을 얻으면 저는 미국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질이 멸렬하고 뭐 한 2, 3만 나와서 떠들면요. 아이고 대한민국 끝나. 트럼프하고 진의 고민이 그거랍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정리했는데 그 다음 대체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근에 저에게 들어온 정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3일 1일날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국 국민들도 지금 하칠이 멸렬되어 있어요. 그날 정말 거대한 태극기 문제 다시 살아나면 시리에 빠진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지금 오만방자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내가 봤어요. 우리 민족끼리 해보려고 하는 그 아이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가도 눈치를 보면고 비밀리에 됐습니다. 문재인은 공공연하게 합니다. 어떻게 대명천지에 김정남이 김여정이를 청와대 지금 불러서 휘다들고 면담을 합니까? 김영철이 그러면 39살에 완스타 돼가지고 제가 중령 때부터 그런 걸 봤어요. 지금까지 그 이후에 천안함이라든지 모든 대남 파괴 공작은 그런 머리 속에서 나왔어요. 그놈이 GM, 그놈이 이번에 대표로 지금 평창에 온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현송원인가 하는 그 여자를 평창까지 가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 순시할 때 그래 안 합니다. 앞뒤 칸 다 비우고 탄도로 호텔 전청을 다 비우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대놓고 합니다. 미국 가서도 대한미국이라고 썼어요. 백악관 방명록에다 대한민국 대통령 면제. 대한미국이라는 것은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를 비하하는 말로 대한미국이라고 씁니다. 공식 방문에서 그걸 등단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윤희상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작곡가라고요? 위대한 작곡가 맞죠? 김일성이 찬양곡을 작곡한 김일성이 간첩입니다. 그쪽 노동당에 가입한 놈인데 오길남이 신숙자 오길남이가 후배입니다. 오길남이를 서도 공부하는 걸 유인해야 데려가서 그 처자식과 데려온 오길남이가 속았다는 걸 알고 다시 간첩임을 띠고 파독을 했을 때 혼자 도망쳐 나오고 그 아들 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 오길남이 G20 정상 갔을 때 마누라 그 통영 동명나무를 갖다 그 심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김대중이가 통영에다 기념관 만들어줬고 거기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 당시 갔던 서도 간호사 강부들 그 사람 묘지에 가서 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묘도파다 통영에 옮긴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요 지금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감상적으로 생각하고 밥 드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저는 반드시 이제 다 드러났어요. 미국하고 우리가 학술에 미국이 대한민국 포기만 하지 않도록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 방법은 저는 김정은 참수작전 그게 1순위라고 봅니다. 참수가 되고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 내세워서 중국식 개방하고 자유화로 가면 우리 민족의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반드시 북폭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태도를 변화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한미 공조에서 대북 압박으로 가면 김정은이 참수로 갈 것이고 이 친구들이 또 삐져나와가지고 북한을 끌어안으면 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손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일 날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개헌안이 그와 같은 개헌안이 확정이 되면 분열이 일어나서 개헌을 저지래. 또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전자권 가져오면서 미군을 쫓아내는 일이 좀 분열이 저는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진짜 연방제 통일로 가면 그때는 죽기 살기로 몽둥이 들고 일어나야지 이대로 앉아서 드시다가는 도살장으로 그냥 끌려가고 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이 밥을 놔놓고 식사하기 전에 밥만 듣겠는지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반드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지키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8천만 민족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든 길로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귀한 분을 모셔놓고 이렇게 짧지만 핵심적인 열강을 해주신 우리 사령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